똑같은 이론을 배우고 똑같은 제목으로 수행평을 하더라도 생기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세요. 서울대는 대체 학업 능력 어떻게 평가하지? 왜 내신이 좋다고 다 붙는 건 서울 내신이 좋다고 서울대 붙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대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업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학업 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단지 내신 아니면 점수 그 평가하지는 않고 폭넓은 지식을 깊이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지,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진로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생활기록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활기록부를 한번 펴보세요. 두 번째, 주어진 여건에서 교과며 학업 관련 활동 성취 수준과 논리적 사고력과 과제 수행 능력 역량을 평가합니다. 자, 주어진 여건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잖아요. 본인이 어떤 과목을 듣고 싶어도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처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교육 과정을 이용한다라든지 최대한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하면 거기서 논리적 사고 능력과 함께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 능력 같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첫 번째로는 학생의 학업 능력은 이제 서울대는 학생의 학업 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해요. 즉, 교과 내신은 좋다라고 해가지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활동 내용에서 학업 역량이 우수하게 고르게 나타나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때만 어떤 과목만 우수하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과목이 골고루게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지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도 생활기록부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종종 했습니다. 어떤 수행평가는 어떤 자율활동 강사 초청이라든 어떤 진로 탐색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활동에 더 심화 있게 깊이 들어갔는데 그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바로 그 점을 통해서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있는가, 무엇인가 있는가,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의미 깊은 학습이 있어야 되나? 물론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돼서 의미 깊은 것도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구, 먼저 전 세계 지구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어서 이바지하고 싶은 그런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동기로 잡아야 되는데 이 동기는 교내 활동에서 여러분들 잘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그 동기를 이렇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번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추구 활동 두 번까지는 이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한 경험이 있는지 이것은 본인의 약점을 알고 본인의 약점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들, 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고, 노력을 통해서 성장 과정에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는 점, 이럴 때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수치화해서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교생 3학년이 300명에서 1등급과 30명에서 3등을 받은 학생과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는요, 학생 수가 50명 학생도 있고요, 많으면 또 60명 학교도 있어요. 그런 대학교 같은 뭐좀 내신 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그대로 수치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서울대는 수강자 수, 또 원점 수, 그다음 평균 표준 편차, 성적 변화, 그다음 선택 과목 특성들도 모두 고려한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보통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 내가 그 과목을 이수하면 등급이 떨어질 거야. 아니면
물론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이겠지. A, B, C에서 뭐 A번 B나 C 맞을 거야. 뭐 이런 건 점수 원점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서울대는 그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왜 본인이 들어야 되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야 돼. 지금 본인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 과목을 들음으로 인해서 비록 점수는 좋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어떤 호기심을 가져서 그 과목을 들었는데 그 호기심을 충족하고 어떤 역량이 향상됐다라고 생기가 나오면 매우 높이 평가받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업 능력을 과사택에서 평가합니다. 과사택에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학습 활동 참여도, 그냥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그리고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등을 통해 뭐 학생의 뭐 역량을 평가했다라는지 그런 점들을 같이 평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점들이 있어요. 어차피 일반고 같은 경우는 과목은 똑같잖아. 어차피 공학계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경계 간다라든지 어차피 듣는 과목 똑같고 그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비슷하고 그것을 배운 교는 똑같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똑같은 이론 수업인데 어떻게 학업 역량을 보여주냐 이 점이 궁금하신 분 많거든요. 자, 이 점은 어떻게 좀 역량하셔야 되냐면 똑같은 이론 수업을 하더라도요, 어떤 실험을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험 설계라든지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어떤 극복 의지라든지 이 점이 나와야 돼. 이 점 바로 뭐냐?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똑같은 이론을 배우고 똑같은 제목으로 수행평을 하더라도 생기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성장에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역량이 성장했냐, 안 했냐. 그게 포인트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업 태도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학업 태도는 이제 이 점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열심히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 물론 이것도 학업 태도인데요. 이제 서울대에서 학업 태도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서울대 학교는 뭔가 사명감이 있어요. 그 어떤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 그 다음에 지구촌 전 세계에 이바지하는 사명감, 이런 사명감이 나와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는지, 일단 지식을 쌓기위한 과정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인 태도, 특히 서울대는 뭐야?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지. 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뭔가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나중에 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도 학업 태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보니까 생특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금 이 학업 태도를 보니까 이제 서울대 학교에서 보니까 생특의 학업 태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학업의 수양도 나왔긴 한데 행태가 좀 많이 나왔고 또 세 번째 학업의 수양을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자 바른 인성을 갖추려고 노력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는지 특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은 동아리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 같은 경우는 진로 활동에 나왔습니다. 진로 활동이 진로 탐색하면서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하면서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지 근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제 봉사활동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친구들에게 인정받으세요. 보통 우리 학생들의 정년 그게 보면은 인성 같은 경우가 다 똑같아. 그 비슷비슷합니다. 그 생활기록 보면은 뭐 선생님께 예의 바르다, 수업 태도가 바르다, 뭐 이런 게 다 비슷하는데 진짜 제가 생활기록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입사 한번 아시는 분들 물어봤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물론 그 인성 중요한 건 중요한데 친구들에게 받는 인성이라는 점이죠.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활기록 한번 분석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이런 마음, 인성,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인성이 학교 선생님한테만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인성이 교육에 드러나는지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이 점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에 포함된 학업 태도를 인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뭣도 보여줘야 된다? 학업 태도와 함께 인성을 보여주면은 충분히 서울대에서 인정받는 학업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